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리아와 비교법, 오늘 주제는 이슬람의 종파와 학파입니다. 이슬람의 종파에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고 각 종파에는 이렇게 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리된 원인을 보면은 예언자 무하마드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을 했는데, 이 종파 분리는 후계자 문제 등 정치적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가 사망한 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와 직접 교류한 칼리프를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사망한 후에 부족회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후계자를 정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정통 칼리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통 칼리프는 모두 예언자와 친족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스만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알리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알리는 예언자의 사촌 동생이면서 동시에 사위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슬람의 지배권이 예언자의 친족에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알리는 수니파에게는 제4대 정통 칼리프이고 쉬아파에게 있어서는 초대 이맘이면서 동시에 정통성이 인정되는 유일한 정통 칼리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쉬아파에게 있어서는 1대, 2대, 3대 칼리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즉 쉬아파는 이 예언자의 혈족에게 대해서만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리는 무아위야와 계속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무아위야는 우스만의 육촌 동생이면서 우스만 때에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입니다. 알리와 무아위야 간의 내전이 계속이 되는데, 이 내전의 명분은 뭐냐면은 알리가 제3대 칼리프 암살의 배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리는 협상을 무아위야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을 잘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알리는 이 협상에서 무아위야에게 칼리프 승계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카와리지파입니다. 카와리지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카와리지파의 지도자가 알리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의 장남인 하산이 이 사람을 제거하기에 이르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통해서 알리의 장남인 하산, 이 하산이 칼리프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산은 수니파의 5대 칼리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쉬아파에게 있어서는 2대 이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수니파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예배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쉬아파에게 있어서는 신성시되는 정치 또는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맘이라고 하는 용어가 양 종파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산은 즉위 직후에 무아위야에게 칼리프를 양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1차 내전, 1차 피트나가 종료가 됩니다. 하산의 양위에 따라서 무아위야가 칼리프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하산이 칼리프 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1년이 안 됩니다. 무아위야는
핫산과의 약속을 어기고 핫산을 암살하면서 칼리프 세습 구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80년에 칼리프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는데요. 이것이 우마이야 세습 왕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메디나를 중심으로 반대 투쟁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제2차 내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핫산의 동생, 즉 알리의 또 다른 아들인 후세인, 이 사람이 이 반대 투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제2차 피트나에서 우리가 유의할 사건은 바로 카르발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후세인이 사망을 하고 그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시아파의 그 의식 중에 아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후세인의 순교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슈라는 이 후세인의 순교를 기념하고자 칼, 채찍 등으로 해서 자해하는 그런 의식이죠. 사회적으로 또 인권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제3대 시아파에게 제3대 이맘이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시아파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아파는 이 후세인 제3대 이맘이죠. 이 제3대 이맘의 자손, 이 사람들이 이맘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즉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종파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니파는 정통 칼리프 이후 우마이야 왕조 이하의 정통성을 인정합니다. 이와 달리 시아파는 예언자 무하마드의 혈통에 대해서만 정통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아파는 어떤 이맘을 정통으로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파가 갈리게 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비율은 90대 10 정도로 수니파가 월등히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이어서 수니파의 분파를 보겠습니다. 수니파의 분파를 보통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학파는 꾸란과 하디스의 해석 차이, 특히 인간 이성의 역할에 관한 시각, 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학파가 있고요. 각 학파의 명칭은 창시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피 학파입니다. 역사가 가장 길고 영향력이 가장 큰 그런 학파이고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등에 분포를 하는 학파이죠. 다음은 말리키 학파인데요. 순나를 중시하는 그런 학파이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하나피 학파와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끼아스, 우리 법원 중에 끼아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유추, 이 끼아스, 이것을 독립된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끼아스는 이즈마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이죠. 이집트를 제외한 북아프리카에서 널리 분포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다음 샤피 학파인데요. 이 샤피 학파는 하나피와 말리키의 융합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샤피는 하디스 등급을 분류를 해서 이슬람 법학, 피크라고 하죠. 이슬람 법학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분포를 합니다. 다음은 한발리 학파입니다. 수니파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파이고요. 와하비즘을 탄생시킨
촉매제가 됩니다. 와하비즘은 순수 이슬람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끼야스에 대해서 말리키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원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분포하게 되죠. 이어서 시아파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먼저 12이맘파입니다. 현대 시아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4대 이맘 중에서 이 사람을 정통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파입니다. 12대 이맘, 그러면 쭉 가다가 12대 이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2대 이맘, 이 사람은 11대 이맘의 아들 마흐디인데요. 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마흐디가 5살 때에 원인불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2이맘파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냐면은 마흐디는 아직 죽지 않았고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구세주로 세상에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란 등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드파인데요. 제5대 이맘으로 주류 시아파가 섬기는 이 사람이 아닌 그의 동생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이런 곳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마일파입니다. 7이맘파라고도 하는데요. 제6대 이맘의 장남을 제7대 이맘으로 추종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12이맘파는 제6대 이맘의 차남을 제7대 이맘으로 추종을 하죠. 이런 곳에 분포를 합니다. 이슬람의 종파와 학파를 지도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